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우선 어머니 아버지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 너희들 개고생해가 여기 들어온 거 거기서 거기로 끝난다. 손주은 회장, 지금은 메가스터디 회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대치동 사교육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1타 강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회장님은 손사탐으로 불리며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많은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 강의는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제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은 회장님께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야 고도 압축 성장기에 화려하고 찬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끝자락보다는 약간 앞이겠죠. 중간에서 끝자락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대학만 졸업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답이 딱 있는 그런 삶을 살은 부모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 고도압축 성장기는 끝났고 이제 세상은 이미 저성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전환기에 살고 있는데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딱 망하기 좋은 거다. 손주은 회장님은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부모들의 성공 방식이 지금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어느 대기업이나 갈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죠. 회장님께서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만 내면 갈 수 있었던 대기업이 7곳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장님이 선택한 직업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사실 학원 강사를 선택한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는 전혀 뜻밖의 삶의 과정에서 학원 강사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91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날입니다. 교회 갔다가 평소에 이제 그 당시에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일요일 날은 와이프를 줬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제가 수업하러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 딸 둘이가 태어나 있었는데 택시 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딸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또 그 다음에 92년 6월 11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9개월 사이에 아들하고 딸하고 둘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들을 잃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 딸이 딱 죽고 나니까 아, 망해도 다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청원에 있는 공원묘지에 갖다 묻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잤어요. 자고 생각해 보니까 수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7시부터 제가 수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60시간을 강의한 거예요. 일주일에 60시간이면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의 4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설명이나 이런 건 다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한때 계산을 해보니까 6만 5천 시간 이상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 이런 건 다 빼고 학생들 수업으로만. 이게 학교 선생님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9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15시간 강의하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라고 강의만 했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에 대한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93년에 한 놈 태어나고 96년에 한 놈 태어나고 해서 지금은 일남일녀입니다. 96년 둘째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안정이 되면서 저한테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결국은 창업이었어요.
저는 어떤 계기에서 창업은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또는 창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할 거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졌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 이것보다는 결국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내 관 뚜껑을 닫을 때 자기가 알겠죠. 물론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 잘 살았다고 송덕비 막 쓰고 난리치겠지만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나드 쇼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 정도면 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이제 저는 살아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운명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여기서 이 과정에 계속되는 윤리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 있었냐면 손 선생하고 학생하고 사이에는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고 충분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개인 윤리적으로 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10년간 한 행위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결국은 강남의 부잣집 애들, 여기 좀 밑에서 헤맨 놈들을 여 위에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애들보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로 끄집어 올렸다. 그럼 얘는 밀린 거잖아요.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악이죠. 사회윤리적으로 악이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선이지만 사회윤리적으로 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한국의 사교육이 비판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아주 프리미엄의 특수한 걸 했으니까 당연히 욕 처먹어도 싸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36살 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고민한 내용의 이야기를 너무 길어서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런 불평등한에서 희생당하는 애들까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 한 2, 3만 원이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로 인생을 바꾸자고 생각해요. 그 바꾸기 직전까지 제가 그 당시에 월 한 4, 5천 벌었거든요. 36살에 그것도 96년에 4, 5천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대중 강의하면 얼마 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2월 2일 날 제가 대중 강의 또 학원가에 나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너 들어본 적 없다고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백을 써서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원장이 이 험악한 동네로 왜 들어오려고 여기 만만하지 않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수학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중 강의 수학이 제일 먹히니까 안 된대요. 법이 그 당시에. 요즘은 관계없는데 전공만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사회탐구입니다. 근데 사회탐구로 또 역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돈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 과목 전체를 묶어서 통합사회를 하겠다. 아마 통합사회 들은 분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7년 2월 2일 날 강남에 첫 런칭을 했어요. 이 2월 2일 날 런칭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겨울방학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학원을 못 찾아가지고 늦게 런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지를 한 10만 장 만들어서 손선생 통합사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때렸는데 10만 장 광고하면 엄청 광고 효과 있을 것 같죠? 전화가 두세 통화밖에 안 옵니다. 10개 반을 개설했는데 7개 반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3개 반에 2명, 3명, 3명. 제가 한 5천 벌던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서 첫 달 월급 32만 원 갖다 주니까 이번에는 마누라가 정신을 차렸는지 너 돌았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 거냐 미루고 있었던 거고 하여튼 이제
둘째 아들도 태어나고 해서 제대로 이제 윤리적인 고민을 좀 해결하면서 떳떳하게 살려고 선택한 겁니다. 저는 학생 8명밖에 없어도 하나도 힘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8명의 학생이 5개월 만에 2,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5,000명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 강사료가 한 4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월 4억을 벌면 창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업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미친다고 이 온라인 강의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금 나의 이 보수적인 태도 같으면 저 절대로 안 했어요. 돈은 그냥 깔꾸리로 꺾는데 뭐 때문에 제가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회사를 만든 줄 아십니까? 99년입니다. 정확하게. 강남 메가스타디 대치동에서 새벽 1시에 강의를 딱 마쳤는데 학부모가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옆에 따님하고 딱 둘이 왔더라고.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 행복해졌고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져. 그럼 뭐 딸 성적이 올라간 게 뻔하죠. 따님 성적이 많이 올랐겠냐. 성적이 많이 올란 것도 있지만은 우리 형편에 대치동에 이사 오기 어려웠는데 선생님 강의 꼭 그때 저 강의를 들으려면 하루 이틀씩 줄 서야 됐거든요. 강의도 듣고 모험을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대요. 자기는 40만 원 3달짜리 그 당시에 수업료가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수업료 썼는데 3억을 벌었으니까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 아니죠. 그 당시에 IMF 이후에 회복되는 것도 있고 대치동 사교육 현상으로 한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케이크를 주고 가는데 그날 밤에 제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또 나쁜 놈이 됐구나. 내 의도와 관계없이 대치동 사교육 현상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려고요. 뭐 부산, 광주, 제주 이런 데서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거기서 하숙하면서 강의 듣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또 내 강의가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구나. 그럼 이 지역적 불평등, 계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치면 지역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뭘까? 거기서 내린 결론이 홈쇼핑을 보다가 백화점이 집으로 오구나. 그렇다면 학생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학교가 집으로 오는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유니텔이라는 데서 그 당시 그 천리안 유니텔 시절 있었죠. 거기에서 음성 강의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 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고민 때문에 메가스타디를 창업했고 또 최근에는 저희 기업이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현상 자체는 고도 압축 성장기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아니 밝은 게 아니라 아주 어둡습니다. 혹시 창업을 사교육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구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볼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 거냐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스스로 많이 되물어봅니다. 그걸 한 2, 3년 되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분명히 강의는 잘해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그죠? 근데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잘해요. 커피 장사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88년에 혼자서 전과목 가르치겠다는 것도 이거 또라이 같은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한 5천 벌다가 집어던지고 사회선생으로 나오면서 또 통합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인강 서비스를 할 때도요, 창업할 때 아주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 곧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동영상 강의를 창업하고 1년 뒤에 한 8개월 뒤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만들까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심했어요. 동영상 강의 만들려고 하니까 교육공학과 애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이화여대, 한양대 출신들. 자기들 다 수업에서 만들어 봤대요. 동영상 강의로 효과가 있는 게 15분에서 20분 넘어가면 효과 떨어진대요. 강의를 15분에서 20분 해야 되고 플래시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거 50분 강의 하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해야 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뭐 강의 분위기 좀 올라가가지고 뭔가 감동도 되고 전달이 되려고 하는데도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개념 하나 설명하려 해도 20분 걸리는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최소한 1시간짜리는 해야 된다니까. 여직원들, 그 젊은 직원들, 대학가 졸업한 애들, 대표님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하면서 동영상 강의의 본질을 모르셔서 그래. 죽도록 싸우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을 있는 그대로 하고 차라리 강의 시간은 강사가 원하는 대로 다 맡기자. 미쳤다는 거야. 맨날 싸우다가 할 수 없어. 주식 수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한다. 내가 70%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장 강의를 그대로 라이브로 옮긴 게 저희 회사가 상당히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그런 데까지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사교육의 변화에서 전혀 새로운 쪽으로 전환은 못하고 있는 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2, 3년 고민하다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고민하다가 고민만 하다 인생 끝날 것 같아서 작년이죠. 재작년부터 고민하다 작년에 뭘 1차 고민했냐면, 빚부터 좀 갚아야 되겠다. 저는 사회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이재용 이런 친구가 훨씬 저보다 돈을 쉽게 벌었겠지만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저만큼 돈을 쉽게 번 사람은 없어요. 너무 쉽게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타인에 대한 빚이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우선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때 죽은 우리 자식들이 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딸 이름이 윤민인데, 이 윤민이 무슨 뜻이냐면 온 백성을 윤택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은 광욱인데, 널리 밝은 빛을 비추어서 온 백성을 윤택하게 하라. 그래서 얘들 그래도 내가 이름은 이 세상에 남겨줘야 되겠다 해서 재단 이름을 윤민재단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빚을 하나 갚는 걸 먼저 했고, 최근에는 결론을 내려보니까 아직은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최근에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한번 여러분들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그거는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 제가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 회장님이 설립한 윤민창의투자재단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기업과 정신교육이나 청춘들을 위한 복합교육 문화 공간을 만드는 등 청년들과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어떤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심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영상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성공할 것이다 고 말이죠. 공부든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떤 도전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회장님의 말씀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